그래서 이번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작용반작용이라는 개념이 여기 숨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를 낮출 거야. 그럼 작용반작용을 몰라도 얘를 풀 수가 있는 거고, 난이도를 높일 거야. 그러면 작용반작용이 들어가 줘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먼저 반작용의 관계는 빼고 설명할게. 빼고. 어떤 거냐면, 얘가 어떤 거냐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한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과 어떠하다? 보존된다.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한번 가볍게 들어볼게. 자, 난이도를 낮춰볼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2kg짜리라고 하는 물체가 하나 있는데, 얘가 슝 하고 10m/s로 달려가요. 그 다음에 3kg짜리 어떤 물체가 슝 하고 1 말고 5m/s로 달려가요. 그러면 얘가 더 빠르니까 가서 들이받겠지. 꽝 들이받을 거야. 그런 다음에 충돌한 후에 이 2kg짜리의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5m/s이더래요. 그렇다면 3kg짜리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럴 때 난이도 낮은 문제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충돌하기 전 총합, 얘의 운동량이 얼마야? 20이에요. 얘의 운동량이 얼마예요? 여기가 15예요. 그러면 합쳐볼까? 합치면 35의 충격 운동량이 되어졌겠지. 그리고 여기가 어찌됐건 충돌한 후의 총합은 둘이 같아야 되니까 얘들의 합이 얼마 나와야 돼? 35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가 나왔어? 10 나왔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25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속도는 알겠지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얘가 25죠. 게다가 질량이 3이죠. 그러니까 속도는 V가 되니까 V는 어떻게 돼? 3분의 25가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거야. 아, 전과 후에 똑같아. 그러면 전의 운동량을 다 더해 나온 값은 이유가 어찌됐건 후의 총합은 무조건 둘이 같아야 돼요. 그게 운동량이 보존되어요.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높인다가 아니라 스탠다드 정석으로 설명해 볼게. 어디냐면 사실 여기 뭐가 빠졌냐면 여기 내용이 빠졌어. 여기. 얘는 충돌 전이고 얘는 지금 충돌 후고 뭐가 빠졌냐면 여기가 빠졌어요. 충돌 시. 어떨 거냐는 거지. 자, 이쪽에서 이제 충돌 시의 모습을 보도록 하십시다. 충돌 시. 여기에 2kg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3kg짜리가 있어요. 근데 충돌하기 직전 보자. 직전. 색깔펜을 좀 나눠볼게. 얘가 이 색깔인데 얘가 지금 슝 하고 10m/s로 가고 있었고 얘는 슝 가면서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5m/s로 가고 있었어. 꽝 하고 부닥치는 순간 어떻게 얘에게 자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 꽝 가고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아버린 거지. 그럼 빵 하고 받는 순간 이 A가 B에게 쓸게. A가 B에게 힘을 주었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알겠지만 반작용에 따르면 어떻게 돼? B가 A에게도 어떻게 한다? 힘을 주겠죠. 어느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얘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지. 까지도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쪽 보자. B 입장 봐보세요. B의 입장. B의 입장은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이었어? 운동 방향이. 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이었거든? 근데 힘을 받은 힘의 방향도 어디예요? 같은 오른쪽이 된 거지. 그러니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되겠네. 깜짝이야. 어우, 되게 자연스럽네. 더 푹 주무시고 오시지 그랬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머리 좀 숙여. 머리 다 나온다. 자, 이번에는 A 입장에서 보십시다. A 입장. A만 봐. 어디로 운동을 했어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해요. 근데 힘을 빵 하고 A가 B에게, B가 A에게 줬으니까 힘의 방향이 어느 쪽이 됩니까? 이쪽이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어질까?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봐봐. 10이었던 애가 5가 됐고 5가 3분의 25가 됐으니까 얘는 속도가 늘고 얘는 속도가 줄어든 거잖아. 까지 인정? 다시 어찌됐건 작용 반작용을 떠올려보자. 그러면 여기서 받은 힘의 세기와 여기서 받은 힘의 세기는 어때? 같죠? 그리고 여기서 꽝 하고 부닥친 충돌 시간과 꽝 하고 부닥친 충돌 시간 또한 어때? 같지 않아? 얘는 꽝 부닥치고 그냥 꽝 부닥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둘이 충돌했으면 충돌한 시간은 A건 B건 둘이 같아야지. A, F도 같고 T도 같아. 잘했어요. 그러면 얘의 충격량과 얘의 충격량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충격량이 같아?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때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야 되지. 여기서 얘는 속도가 줄었는데요. 얘가 속도는 늘었는데요. 이거는 빨라졌다, 느려졌다라는 건 방향이 같아서 빨라진 거고 방향이 반대여서 느려진 거지. 그 세기 값은 줄어든 만큼 얘는 늘어나야지. 다시 잘 봐. 이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과학적이고 굉장히 무슨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니야. 내가 지나가다가 땅 부닥치면서 그냥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한 1억 넣어주고 갔어. 에이, 1억 가지고 그냥 주고 갔어. 그러면 나는 그만큼 준 만큼 빵 주면서 난 줄었잖아. 얼만큼? 1억이 줄어든 만큼 얘가 받았으니까 1억만큼 늘었겠지. 난 줄었고 얘는 늘었다고요. 근데 줄어든 값하고 늘어난 값은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지. 내가 얘한테 준 만큼 늘어나고 난 줬으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충돌이 이 개념인 거야. 그 안에 물리적인 개념인 작용, 반작용이 숨어 들어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좀 더 가면 속도가 줄어든 만큼의 변화는 늘어난 만큼의 변화와 같다라는 거지. 자, 다시 해볼게. 잘 봐. 이번엔 얘가 지금 A고요. 얘가 지금 B예요. A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볼게. A 입장에서 보십시다. 지금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어? 20이었고 나중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10이었었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돼?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 되어지겠죠. 됐어. 자, 이번엔 B 입장으로 가볼게요. B 입장에서 가보십시다.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처음 운동량은 15였었죠. 15. 얘는 15였어요. 나중 운동량을 구해볼까요? 나중 운동량은 25잖아. 25예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볼까? 25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니까 빼기 15가 되니까 10이 된 거지. 절대값으로 보면 10은 같아. 근데 얘는 왜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빨라지는 쪽이니까 플러스로 10으로 변한 거고 그만큼 느려진 걸로 10만큼 느려진 거지. 느려진 만큼 얘를 빨라지게 했다는 뜻이야. 이해됐을까요? 어떻게 표현해도 다 맞아 떨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쁘게 좀 필기 좀 부탁드립니다.